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 2020학년도 영생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이론들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방정식이 중심 반지름 주어진 원을 나타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좀 정리를 해서 일반형 형태를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중심하고 반지름 찾아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완전제곱 만들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하겠고요. y제곱은 끝났고 됐습니까? 이제 우변에도 좀 더하기 똑같이 4를 좀 해주면 되겠죠. k는 이항식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4-k 처리가 되게 되면 저 중심좌표는 2,0 처리가 되겠고 r 제곱이 4-k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0보다 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된다. 그러면 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a,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b 값이 결정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또 2라고 좀 주어져 있으니까 4-k 이 부분들이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또 0으로 이렇게 가볍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b 값도 또 0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a 값만 2로 결정되는 건가요? 뭐 열심히 더하기 해서 2를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장 기본적으로 원 방식이 나왔을 때 완전제곱 모양을 좀 이용해서 정리하는 이런 내용만 이해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공집합에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주어진 식과 항상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와우, 가로 안쪽이 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로 부분에 여집합이 되어 있으니까 뭐 드모르간 법칙을 좀 쓰면 되겠죠. 드모르간 법칙을 좀 사용해서 자, 여집합에 여집합 A가 되겠고 합집합은 교집합 되겠고요. 그 다음 B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아직도 여집합이 이렇게 있네요. 그럴싸하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것도 C로 바꿨습니까? 큰일 납니다. A의 여집합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괄호 안쪽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전부 다 교집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A 교집합, A 여집합 순서 좀 살짝 바꿔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면 뭐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간단하게 공집합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이렇다고요? 그러면 A집합에서 뺄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집합을 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최종 계산 결과는 A가 되겠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결국 뭐 드모르간 법칙 이거 하나 조금 잘 이해하고 있으면 주어진 식이 막 여집합이 막 이곳저곳에 마구마구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중간에 이렇게 전부 다 교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가로로 좀 이렇게 좀 풀고요. 그 다음에 순서 좀 살짝 바꿔놓고 됐습니까? 결합법칙하고 교합법칙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수식 정리가 편리하게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8보다 작은 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좀 구해놓을까요? 소수 2, 3, 5, 7 뭐 이 정도 됩니까? 구해져 있고요. 자, B집합은 6의 양의 약수다. 그러면 1, 2, 3, 6 해서 또 B집합도 원소들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살펴보고 풀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네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맞고요. 2, 3 그러면 이제 교집합 2, 3, 2, 3 동시에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교집합 부분에 2, 3이 쏙 들어간다.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A 원소의 개수 4개가 되겠고 B 원소의 개수 4개 그러니까 4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이 됩니다.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요. 모든 원소가 이 배수로 이루어진 집합 B가 돼 있다. 돼 있네요. 와, 모든 원소가 이 배수로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부분 집합의 개수다. 그럼 이 배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로 이루어져 있다면 공집합을 빼야 되는 거니까 3개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와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A 부분 집합. 2, 3 빼고 나서 카운팅 해야 되니까 4가 돼서 역시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 가볍게 풀 수 있는 집합에 대한 기본 정리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신 꼼꼼하게 좀 잘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실수 없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원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공식 기억하고 있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퀄 r제곱 돼 있고 원 위의 점 x1, y1 이렇게 좀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x1, x, y1, y, r제곱 이렇게 된다는 이 사실 알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 부분 좀 적용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부호만 바꿔서 좀 이쁘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2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죠? 자, 원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접선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 형태. 뭐 공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좀 이론 학습 좀 잘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원 방정식을 다 이용해서 풀어야 될까요? 뭐 그래도 되는데 좀 주어진 점들이 좀 점을 집어두면 0,0, 2,0 이곳에 이제 처리가 됐고요. 자, 아주 재미난 점은 2,4라는 점입니다. 2,4 이렇게 점들 찍어보게 되면 이 점들 사이에 뭐가 보이죠? 직각이 보이는 이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보입니다. 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원에는 좀 무슨 성질이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아유, 원을 좀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그죠? 지름을 딱 지나가게 되면 항상 이런 부분들이 뭐 직각 이렇게 되는 건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 이곳에 직각되어 있다는 얘기는 2,4하고 0,0 이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겠다? 이 부분들이 지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죠? 와, 이거 지금 0,0, 2,0, 2,4 이렇게 되는데 뭐 중심 좌표를 뭐 A, B라고 해서 뭐 거리 열심히 이렇게 뭐 구해서 거리가 뭐 같다 이런 풀이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나 힘들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0,0하고 지금은 이제 2,3, 2,4 요게 이제 거리를 열심히 구하게 되면 루트 뭐가 되는 거예요? 2제곱 더하기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루트가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지름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반지름은 뭐 루트 5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뭐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좀 간단해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이거 보여야 되는데 좌표를 봤을 때 x좌표가 똑같은 이런 부분들이 뭐 직각이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보이면 또 연산이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다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좀 어려운 과정이 좀 빠져드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주어진 좌표들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생각하고 관찰하고 이런 요소가 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을 열심히 또 평행이동을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되네요. 마지막에 원 넓이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뭐 중심을 지난다 이런 얘기니까 중심 좌표 뭐 3,3을 지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평행이동 해가는 풀이가 빠른 풀이가 되겠습니다.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되겠고요. Y축으로 B만큼 해주면 더하기 B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데 이제 뭐 3,3을 지난다.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되죠. 3-A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3 이렇게 지워지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남아있는데 문제를 보면 이항시키면 A-B는 이꼴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 A값, B값은 구해지지 않아도 A-B가 1이라는 사실은 좀 쉽게 구해져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원 넓이 2등분한다. 중심 지난다. 뭐 이런 항목 기억하고 있으면 뭐 문제랑 다 연결이 좀 잘 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7번 문항 살펴봅니다. S집합 1, 2, 3 주어져 있습니다. AB가 이렇게 정의되네요. 더하기해서 S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더하기해서 그러면 1, 2, 3 열심히 더하기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1, 2, 3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서 뭐 더하기 하는 결과 2, 뭐 3, 4 이렇게 좀 해서 열심히 만들어도 되죠. 기억 만들었으니까 만들어 볼까요? 3에다가 4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해지면 5 되고 뭐 여기 6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2, 3, 4, 5, 6 이렇게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또 B집합도 열심히 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어떻게 해서 만들죠? 곱하기해서 만드는가요? 그럼 이제 이걸 좀 곱하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좀 만들면 되는데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그냥 1, 2, 3은 좀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를 곱하기 해주면 2는 4, 2, 3은 6 만들 것 같고 3 곱하기 할 때 9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교집합의 원소를 물어봤습니다. 2, 3, 4 눈에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6도 보입니다. 그럼 2, 3, 4, 6 4개가 교집합에 되는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소들을 좀 모두 다 합하라 이렇게 되니까 합하면 그럼 15가 되나요? 정답 15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집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특히 이제 조건 제시법을 할 때 이것을 이제 바 앞에 뭔가를 좀 써주거든요. 이 부분들 그 뒤에 쭉 써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가 써지냐면 대표 원소를 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대표를 좀 뭐한다 설명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에 주어진 모양들 합한다, 곱하기 한다 이런 항목들 정확하게 좀 잘 챙기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집합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A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1부터 10 사이에 자연수 되어 있고 이거의 두 부분 집합 XY에 대해서 X 집합은 자 이렇게 구성돼 X가 대표 원소인데 N이 또 자연수고 그럼 뭐 X 집합은 그냥 자연수 집어넣으면 2, 4, 6, 8, 10 뭐 짝수 집합이 되겠군요. 짝수 집합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X 차집합 Y가 다시 X가 된다는 이 뜻은 뭐죠? 이 부분들은 X만 있는 부분들이 X 홀로 된다는 얘기는 X 집합하고 Y 집합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X 차집합 Y 해주면 이제 X 집합이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인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Y 집합은 그럼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요 집합들 중에서 부분 집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홀수들인 1, 3, 5, 7, 9 이런 녀석들로 구성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때 이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뭐냐? 뭐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1이 원소가 좀 될 때 안 될 때 뭐 두 가지 이런 형태니까 2의 5제곱해서 뭐 32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표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차분하게 대처할 거면 뭐 짝수 부분이라는 부분들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주어진 항목도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다 부분도 어려운 것 같지 않고 그 다음 뭐 홀수들 가지고 뭐 부분 집합들 열심히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뭐 무난히 풀 수 있는 항목들로 서로 연결시킨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8번 마무리합니다. 다음 중 차민 명제를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0보다 크냐 물어봤는데 x값이 0이 될 때는 좀 문제가 생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만족하는 부분 어떤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라도 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x의 x-1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에 이제 범위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 이제 양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정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 벌써 답 찾았는데요. 다음 모든 유리수 이곳에다 유리수 열심히 썼을 때 뭐 루트 2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무리수다라고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 3번 문제 풀 때는 이제 x 값이 이제 유리수 중에 0이 되게 되면 값 전체 자체가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좀 뭐 무리수가 아닌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어떤 정수에 대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 했는데 무리수가 나오겠다. 와 이것도 완전히 좀 말도 안 되겠죠. 자연수에 대해서 자연수에 2배 했는데 이거 당연히 뭐 짝수가 되겠죠. 말이 안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9번 뭐 참 거짓을 논해가는 거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대신 이제 조금 이제 꼼꼼하게 좀 살펴서 다른 문제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학습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두 조건 P, Q 주어져 있습니다. 나 P면 Q이다. 여기 참이다. 문제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역을 구해야 되겠죠? Q이면 나 P다 라고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참이 돼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네요. 자, 우리가 이제 뭐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참이 된다 라고 얘기해주면 진리집합 따지면 Q집합, P의 여집합 돼 있을 때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어라 뭐 이런 항목이 되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자,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범위 표시를 좀 열심히 해보면 되겠습니다. Q집합은 좀 이미 알려져 있고요. 자, P집합이 좀 헷갈릴 텐데 자, 여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부분들의 여집합은 이제 5보다 크다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영역 표시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뭐 크다 부분들에 있으면 이제 또 이항시키는 거니까 A 플러스 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은 또 작다 부분들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다 해서 이항시키니까 A-5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Q집합은 2, 4 범위가 좀 다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부분들 쏙 들어간다 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뭐 2, 4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들어가서 2, 4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항목들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범위를 열심히 풀게 되면 A 플러스 5라는 값이 2보다는 작은 값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겠고 자 이곳에선 4하고 A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값이 좀 커야 되는 이런 형태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A 값은 9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는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연수의 최소값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연수가 되려면 이제 좌측 부분이 되겠고 9보다 큰 자연수를 구해가야 된다면 우리는 이제 10에다가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또 은근히 또 좀 성질 급한 사람들 중간에 또 문제 또 빨리 읽을 때 이제 이 또 여기 안 보여서 또 엉뚱한 풀이를 좀 진행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문제 좀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되겠고요. 역 구하고 참이다라고 해주면 자 어떤 것을 풀어야 되는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영역 표시를 좀 해가는 거니까 요렇게 또는 이렇게 두 개 부분만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죠. 한 곳에 이제 쏙 들어갈 수 있게 영역 표시를 하면 뭐 실수 없이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문제 조금 집중력만 발휘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두 조건 PQ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포항 관계로 봤을 때 P집합, 진리집합, Q집합 했을 때 충분 조건이니까 뭐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같아지는 부분들 이게 좀 자, 집합 포항 관계 이렇게 뭐 부등호를 쓰는 게 좀 옳지는 않은데 뭐 개념적인 요소에서 이런 개념이다. 좀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자, 문제 뜻 보게 되면 1번은 이 부분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뭐 결과 같아지는 거니까 두 개의 식은 또 같은 뜻에 있는 식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2번은 각각은 유리수고 곱하기 한 것이 유리수가 뭐 유리수일 때 유리수끼리 곱하기 하면 유리수가 되겠고요. 유리수가 아닌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뭐 2가 돼서 유리수가 된다니까 집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큰 집합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가 구하는 문제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의 0은 00 되는 거였고 00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건 좀 똑같은 뜻이 되겠고 그 다음은요 문제 부분에서 뭐 z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 이 부분 뭐 소거가 되게 되면 역시도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5번은 또 뭡니까? 곱하기에서 0보다 크다. 수직선에서 보면 양수 되는 일사분면, 음수 되는 이렇게 지금 몇 사분면입니까? 요거는 3, 4분면 형태가 되겠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은 뭐 3, 4분면 형태가 되는 거니까 B 병제가 더 큰 그런 내용 됐죠? 자, 정답은 진적 구현 2번이 정답이 되가는 집합의 포함관계 정확하게 좀 살펴서 풀이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건 PQRS에 대하여 주어진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S이면 P이다. S에서부터 나중에 P로 결론을 쫙 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S이면 R이다. 이런 결론이 좀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 그럼 마지막 부분에 이제 P로 되려니까, 주어진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대우를 좀 구해서, 그럼 이제 거꾸로니까 P이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좀 대우를 좀 그래서 구해놔야 되겠죠. 그럼 Q이면 P이다 이렇게 좀 써져 있다면 자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뭔가 좀 연결돼야 되니까 이 부분들 연결고리가 좀 이렇게 필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참이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는 무엇입니까? 연결을 시켜라 이런 얘기죠. 즉 R이면 Q이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그런 명제. 됐습니까? R이면 똑같은 게 없네요. 그럼 이제 또 이것도 좀 대우를 좀 생각하게 되면 not Q이면 not R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not Q이면 not R 3번에 있네요. 오호. 자, 뭐 추론 과정에 있어서 뭐 대우를 뭐 당연히 좀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좀 S이면 P이다 이렇게 되니까 S를 처음에 놓고 P를 결론에 놓고요. 주어진 명제 보니까 S에서 R로 간다라니까 R을 좀 놓고 그 다음 P가 결론이 돼야 되는데 나 P이면 이런 형태로 됐으니까 대우해서 좀 이렇게 구해놓고 정리하고 그럼 연결고리가 이제 뭘 연결해야 되는지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 조금만 이제 신경 쓰면 뭐 추론 부분들이 뭐 대단한 게 아니니까 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생호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 문 보기 도형 중에서 방정식 중에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x, y 이 부분들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보, y보가 모두 싹싹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데 자 이런 일을 벌였는데도 똑같은 일이 생기겠다. 대칭 이동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이 원래식과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안 되겠고요. 자, 니은은 절대값 마이너스 x, 절대값 마이너스 y 이렇게 처리해주더라도 결과 이건 뭐 자기 자신 똑같겠죠. 절대값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다음요 디귿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2배의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곱하기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제곱하게 되면 그냥 이거 x제곱 y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너스 곱하기 하더라도 그대로 xy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모양이니까 뭐 주어진 식이랑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이것도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부호가 달라지니까 이건 좀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두 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기본 개념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이 부분들 문제에 적용해서 식 한번 써보고 정리해보면 금방 또 똑같은 거냐 아니냐 판단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다. 원의 점 C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가 언제 최대냐,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고요. 직선 좀 뭐 대략 좀 쫙 그은 거죠. 그어서 이제 AB 이렇게 만나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넓이를 구해가면 넓이 최대가 될 때는요. 높이 AB는 뭐 되게 좀 만나는 점이 고정돼 있을 테니까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중심을 이렇게 지날 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원하고 직선 이런 관계의 문제 풀이가 된 거니까 당연히 풀이는 점과 직선 거리 이런 이론들을 좀 이용해서 접근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4는 이꼴 제로 쓰면 되겠고 중심 좌표가 0,0 해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2분의 0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4의 절대값 이렇게 되니까 이게 7 루트 2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여기 중심이 7 루트 2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뭐 반지름이 그러면 문제가 반지름이 지금 얼마가 돼 있습니까? 1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피타고라스 해주면 거리가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100에서 98 빼는 건가요? 와.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뭐 루트 2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뭐 넓이 2분의 1 밑변 길이는 그러면 2 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죠. AB 길이 이만큼 절비 구한 거에 더 2배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 부분들이 반지름 10에다가 7 루트 2를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 그런 항목. 자, 2는 소거되면서 곱하기 해주게 되면 여기가 또 얼마가 되냐? 14 플러스 10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14 플러스 10 루트 2,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큰 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 자, 이 부분들을 항상 구해가지고 뭐 반지름하고 또 연계성 이런 걸 살펴서 뭐 이게 좀 뭐 만나는 점이 뭐 2점입니까? 1점입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쓰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또 피타고라스를 하니까 뭐 길이를 구해서 그거에 또 2배를 해가지고 AB 길이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거죠. AB 길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그 부분을 또 알아야 또 높이가 최대가 될 때 그곳에 또 반지름을 또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높이 최대되는 것까지 점과 직선과의 거리 해서 나온 식을 효율적으로 좀 잘 써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 갈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접근해가는 방법, 이걸 통해서 생각해가는 아이디어 자체를 좀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점 잘 기억해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연인의 반 35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 수강 신청 과목을 조사했더니 국어 신청, 수학 신청 명수가 나왔습니다. 자, 15명 이상이 모두 좀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랬을 때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죠. 수강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 흔히 많이 나오는 건데 그죠? 자, 이럴 때 뭐 일단 좀 쉬운 부분들을 좀 하나 할까요? 수학 과목을 듣는 사람이 이제 30명인데 그곳에 이제 뭐 국어를 듣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져 있으니까 국어하고 또는니까 합집합이죠. 수학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분들이 뭐 합집합 최대가 될 때는 뭐 이게 좀 수학 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냥 30명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최소값 자체, 그죠? 합집합의 최소값 자체는 아주 쉽게 얻어져 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35명 대상인데 합집합에 그럼 최대가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수가 지금 25명에다가 30명에다가 빼기를 좀 이렇게 해서 뭐 최대가 되더라도 35명을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최대값은 느낌상 35에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65가 좀 답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명수가 그래도 왜냐면 15명 이상인지 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35가 될 때,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값이 지금 20이 되는 거죠. 20이 되는 거니까, 말은 제 15명이라고 했는데, 최소값 여기 지금 교집합 부분들은 뭐 20까지는 좀 나오는 그런 형태니까 뭐 이때 지금 문제가 뭐 35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최대값은 뭐 당연히 전체 집합 형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65명을 풀어가는 그런 내용. 뭐 벤 다이그램을 좀 살짝 그려서 문제의 좀 개념 파악을 해가면 좀 수월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의를 움직이는 점 A와 점 8,1을 잇는 선분 AP를 2대1로 내보내는 점 B가 그리는 도형에 이거 자취방정식 여러분들이 좀 몹시 싫어하는 조금 어렵게 느끼는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근데 뭐 어렵게 느낄 필요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원위에 있는 점 모르니까 A, B 이렇게 놓고 그죠? 그 다음 P점 8,1 이렇게 놓고요. 대신 원위의 점이니까 이 부분들이 뭐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다. 이런 부분들만 좀 좌표 놨으니까 이런 것 좀 살짝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뭐 2대 1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뭐 내분점 구해가는 공식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식을 만들어 간다.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3분의 이제 크로스 형태로 좀 처리해주는 거니까요. A 플러스 28, 16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P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하면 내분점 좌표가 또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도형을 만들어라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겠고 이 자취방정식이라는 말을 무지 좀 어렵게 좀 생각하는데요. 그냥 x, y 사이의 관계식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뭐 관계식 이렇게 좀 글씨 안 터지죠. 생각해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이하는 거냐고요? 그냥 이 값을 그냥 x 좌표라고 하면 되고요. 이 좌표 값을 그냥 y 좌표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되면 이 식에서 우리가 좀 이쪽에 이제 A, B에 대한 관련식이 돼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뭐 이렇게 3을 곱하기 해서 A는 3x-16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B는 3y-2 이렇게 좀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좀 이 식에다가 좀 대입해 주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3x-16에다가 플러스 좀 1이 처리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5 해서 이제 제곱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 3y-2에 마이너스 3 제곱해주면 되고 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괄호 안에서 3 공통 끄집어내서 x-5의 제곱 y-1의 제곱 공통을 가서 이제 나누게 해주면 1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x, y 사이 관계식 딱 나오죠. 이 결과가 이 부분이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뭐 주어진 것도 이제 원이 되겠고 반지름이 1 이렇게 됐으니까 뭐 문제에서 뭐 넓이를 구하라, 넓이 파이 이 부분들 자연스럽게 처리되가는 이런 절차인데 뭐 이 부분들 좀 몇 번 연습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점이다. 좌표 놓고 이런 관계가 되겠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문제에 주어지는 점, 뭐 내분점 구하라. 내분점 공식 다 구하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 이곳에서 이제 하나만 좀 잘 생각하기. 자취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이제 XY 사이 관계식 구하겠는데 자, 이 주어진 부분들하고 주어진 부분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금방 잘 안 보이니까 이걸 X좌표, Y좌표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B에 대한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제 이곳에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대입해서 정리할 거라서 A는 B는 정리하고 대입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뭐 절차 몇 가지만 좀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 부분만 좀 정확하게 좀 잘 익혀가면 또 그럭저럭 또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인 걸 좀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지팡이의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자, 근데 이제 요 XY 사이 관계식이라는 그런 관점을 기억해 가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강조한 부분들 조금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의 점 P점에 대해서 대칭을 도착했는데 대칭이 동안 원과 또 이 주어진 원이 외접한답니다. 이때 이제 거리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뭐 그럴싸한데 일단 원 방식부터 좀 정리한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4의 제곱 처리 되겠고 완전 제곱 9, 16 만들고 빼기 21 처리해 주는 거니까 반지름이 그러면 4 되니까 반지름 2짜리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중심 좌표를 좀 잡아가면요. 마이너스 3, 1, 2, 3, 4 해서 이제 이것에 뭐 대략 좀 원을 이렇게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원 위에 점은 아니군요. 점이 주어져 있고 A, B에서 대칭이 되었는데 점 대칭을 했는데 다시 외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점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하면 다시 원 이렇게 가니까 외접한다. 뭐 이쪽에 있었다면 또 이렇게 좀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A, B가 이제 원 위에 있는 점이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중심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 알아봐라 이런 얘기죠. 반지름이 2짜리였고 여기 중심 좌표가 거리가 5 이렇게 되는 이런 항목이니까 비길의 최대값은 7이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이 이렇게 좀 이쁘게 안 그려지죠? 자,
A, B라는 점은 원 위에 점 되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을 하게 되면 다시 원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외접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호, 알고 나서 좀 풀이하고 나서 보니까 뭐 사실 별거 아닌데 읽을 때는 이게 문장도 좀 잘 안 들어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과 외접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점점 알려진 게 아니고 저 처음에 잘못 읽었습니다. 원의 점으로.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외접하려니까 외접하는 그림 형태에서 이제 이렇게 좀 원을 좀 그려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주어진 원이랑 자, 내용 좀 정리 좀 정확하게 잘 해서 뭐 실수 없이 풀어야 될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뭐 이렇게 뭐 거리의 최대 이런 부분들은 뭐 중심을 좀 이용해 가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두 점이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 PR이 X축 위에 있고 Q는 또 Y는 위에 있습니다. 근데 뭐 거리가 좀 이렇게 많습니까? 거리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어 있네요. 조금 개념 설정해 볼까요? 뭐 축도 좀 대충 잡아보고 마이너스 2,2 대충 이런 데 점이 있다고 치고 4,4는 그러면 이만큼에서 멀리 떨어지게 점이 있다고 보고요. 됐습니까? A점, B점 잡고 그 다음엔요 AP 길이를 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P점이 X축에 있다니까 뭐 P점 대충 잡아서 이런 거다 라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 PQ, Q는 1, 그럼 또 1을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 좀 그럼 Q를 잡아야 되는 건가요? Q를 잡아서 이런 거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QR, R이 또 X축이죠. R 이렇게 이런 부분요. 그 다음에 RB, 꺾어져 이렇게 돼서 알겠습니다. 거리 최소값. 제법 응용 문제를 좀 낸 거네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패턴 이렇게 좀 직선 있고 두 점 이렇게 됐을 때 거리 합 최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뭐 한쪽을 뭐 대칭 이동해 가지고 뭐 직선 거리 구하고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을 좀 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이제 풀이를 좀 열심히 좀 잘 해야 되니까 대칭을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좌표 마이너스 2,2 주어져 있는데 요 거리 요 개념 최소가 되려면 뭐 대칭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점 좌표를 A 프라임 놓게 되게 되면 X 좌표 그대로 있고 Y 좌표가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놓으면 되겠고요. 자, 요 거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게 좀 Y는 1이죠. 1 됐을 때, 또 대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직선 거리 이런 형태로 갈 때 최소가 되는데,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럼 이쪽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두 번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2 변함이 없고요. 저기 마이너스 2인데 Y좌표가 이렇게 되니까 간격이 3 차이 나죠. 그럼 여기가 좀 4다라고 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걸 또 다시 대칭하기 힘드니까 B를 좀 대칭해서 이쪽에 좌표를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4, 마이너스 4에서 B 프라임 좌표 갖다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는 좀 그럼 끝난 것 같습니다. 두 점 여기 대칭된 이 점하고 여기 대칭된 이 점하고 쫙 직선으로 연결하게 될 때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최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마이너스 2,4하고 4, 마이너스 4하고 뭐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 부분이 최소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루트 마이너스 4 되니까 6제곱 되겠고요. 부사 마이 4 그러니까 8제곱 처리되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100대 가지고 12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됩니다. 와, 답은 뭐 깔끔하게 풀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와, 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선들을 좀 이게 많이 주어지고 해서 와, 대칭을 하고 그걸 또 다시 대칭하고 이걸 또 다시 대칭하기 힘드니까 반대편 대칭하고 뭐 이렇게 해서 풀이를 했는데 좀 신경 쓸 요소가 조금 더 존재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9번 살펴봅니다. 점 n,n이 원 위를 움직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식이 이게 또 무슨 식인가요? 요 부분들을 좀 해석을 좀 정확하게 잘 해야 풀이를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좌표가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자, 분모가 좀 없고 분자가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0, 분자 1 이런 거 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좀 처리되면 요거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변화 이렇게 됩니다. n 빼기 0 처리되겠고 y 변화 n 마이너스 이렇게 되다.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같은 결과 좀 아시겠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렇게 되면 다시 가서 2,2라는 점들 잡고 반지름 루트 이렇게 되면 대략 표시해 주겠고요. 그 다음 이제 0,1이니까 점 잡아서 이런 데다 이렇게 원 그어갈 때 이건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죠. 기울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면 최대 최소가 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풀이 자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1을 지나는 직선 방식이니까 y는 뭐 ax 플러스 이렇게 좀 만들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ax-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놓고 이 부분들 이제 원에 좀 접해 가야 될 때 찾아야 되는 거니까 중심좌표 2,2에서 거리가 이제 뭐 반지름 얼마죠? 반지름 루트 2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루트 대입하니까 뭐 a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해 주니까 2a 마이너스 1 절대값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들이 루트 2가 돼야 되겠다. 뭐 제곱하게 되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긴 2배 a 제곱 플러스 1이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a 제곱 마이너스 4a 어떻게 되는가요? 플러스에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를 처리해서 결과를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뭐 최대 최소 이제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식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근과 계수의 두근이 곱 이런 형태에서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어렵게 각각 값을 구하지 않아도 곱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처음 과정이 어려운 것 같네요. 처음 과정이 그죠? 주어진 이 식이 도대체 뭔가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좌표 줘야 되는 걸 보고 좀 눈치채기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어져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빼기 0 이렇게 만든 부분들 빼기 1 이렇게 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0,1을 좀 떠올려서 기울기입니다 라고 해석하게 가는 이 절차 이 부분들에 대한 생각 부분들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요 해석이 되게 되면 이제 원 주어져 있고 원에 있는 점들이 있고 0,1에서 이제 연결시켜 갔을 때 기울기 부분이니까 기울기 최대 최소가 언제다 접할 때다 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뭐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 풀이가 되는 거니까 뭐 점과 직선 거리를 이용한 거죠. 점과 직선 거리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접근하겠다 해서 뭐 열심히 이제 점과 직선 거리가 이제 반지름입니다 해서 풀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거듭 강조하지만 앞쪽 부분에서 주어진 식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좀 해석해가는 과정 조금 생각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AB에 대해서 연산을 좀 아주 특이하게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연산이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오른 것을 골라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조금 살펴가면 되는데 그리더라도 좀 식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A 합 B는 좀 알겠고 여집합은 좀 이렇게 어떻게 해주면 되죠? 이건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합집합 부분에서 교집합을 부분을 좀 빼낸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벤 다이그램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명 뭐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거든요.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좌측에 있는 빗금친 부분이 A 차집합 B에 해당하고 우측에 있는 부분이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합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위의 식은 또 뭐 그대로 또 변형을 시켜가면 A 합 B 부분에서 A 교집합 B 부분들 좀 뭐한다 뺀다 뭐 이런 부분들인가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기억은 뭐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뭐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이제 일명 이제 말 표현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때 이제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A 연산 A를 하게 되면 뭐 연산에다 열심히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A 연산 A 이런 부분들은 뭐 공집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똑같은 집합인데 뭐 이렇게 차집합 되는 부분들이 없겠죠. 공집합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이렇게 뭐 이쪽 부분들이 공집합이니까요. 그럼 이제 이건 니은이 그렇다면 디귿은 A하고 연산 공집합하고의 관계인데 그럼 없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오히려 또 A 이렇게 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이다라는 이야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A하고 B하고는 뭐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리을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좀 같아졌을 때 이제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뭐 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억 리을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네요. 됐습니까? A집합 B집합하고 같으니까 합집합하고 B집합이 뭐 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이용해서 좀 모양 부분들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 좀 알아야 되겠고, 그죠? 일단 그걸 알기 전에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살짝 변형시켜 놓는 부분들은 먼저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고쳐가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부분들로, 이 부분은 식 변형해서 한 게 아니라 벤 다이그램 그리고 벤 다이그램에서 이제 좀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표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집합이 좀 같아지면은요, A집합 이렇게 뭐 같아지는 이런 상태에서 뭐,
차집합 되는 부분들이 뭐 아예 없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뭐 공집합에다 이렇게 이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니은디귿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대칭 차집합 좀 많이 등장해 가는 좀 일반 연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론들 좀 평상시에 착실하게 좀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번 살펴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에 대하여 AP 대 BP, B가 M 대 N을 만족시키는 점 P는 그림 도형은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뭐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B를 A 대 B로 외분하는 점으로 표시할 때 그러면 M 그 부분을 표현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A점 좌표를 뭐 Y좌표까지 해도 좋은데요. 뭐 Y좌표까지 해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X좌표만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M 대 N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우선 내분점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내분점 구하게 되면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해서 이제 내분점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외분점 또 열심히 구하게 되면 m-n분의 여기까지는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죠? mx2-nx1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뭐 공식 형태를 좀 쓴 거니까요.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부분들 내분점과 외분점 이 부분들이 뭐 지름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지름의 양끝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원의 중심 구하게 된다는 얘기는요. 이 둘의 뭐 중점을 좀 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호, 산수가 좀 길어지는데 참 더하기 해서 2로 나눠야 되니까 2분의 1 좀 쓰고요. 더하기 한다는 얘기는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처리해야 되겠고 더하기 m-n 분의 mx2 빼기 nx1 이런 산수를 해야 이제 중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통분해야 되는데 계산 결과는 그러면 2분의 뭐 통분하니까 뭐 m제곱 빼기 n제곱 좀 써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써야 될까요? x2 부분 보면 요 부분을 곱하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m-n 곱하기 좀 해야 되겠고 또 우측 부분에서 또 이 부분을 곱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m-n 곱하기 해주겠고 공통의 mx2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y좌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m-n 또 되겠고 빼기에 m-n, n 플러스 n 처리되는 거죠.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nx1 이렇게 또 공통이 되는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배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좀 뭔가 좀 잘못했죠? 더하기 해주고 여기 플러스인데 에이치 그죠? 플러스 곱하기. 자, 그러면 이제 소거가 되겠고 오호 그러면 2m이 되겠고 그러니까 2m제곱 x2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n 사라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n 되겠고 nx1을 하니까 n제곱 x1 이렇게 처리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두 배 부분들은 이제 괄호 처리해주면 되니까 2가 좀 이제 소거가 되겠고요.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좀 깔끔하게 쓸까요? 그럼 m제곱 빼기 n제곱 분의 m제곱 x2 빼기 n제곱 x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공식 형태로 보니까 외분점 구해가는 공식 그대로 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이제 mn 쓸 자리에 m제곱 n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외분하는 좌표다 ab 근데 ab를 나타내라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m제곱 대 n제곱으로 외분하는 그런 내용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호 완전히 뭐 문자 가지고 열심히 연습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풀고 나서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처음 봤을 때는 좀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됐다는 얘기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라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뭐 증명 형태로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좌표를 이제 y좌표도 있지만 x좌표 열심히 해서 내분점 외분점 구하고 뭐 중점을 또 열심히 중심이 있고 중점이 되는 거니까 공식 써놓고 산수가 길어져서 통분 좀 잘 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통분 좀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에다 요걸 이렇게 좀 곱하게 해야 되겠고 요것에다가 좀 이렇게 좀 곱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 좀 잘 써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좀 살짝 미세했었는데 나중에라도 발견해서 찾았습니다. 역시 또 그 다음 또 더위가 빠졌네요. 순수 엉터리 같이. 그 다음에 nx1 이 부분에도 좌표들 계수들 생기는 부분들 처리해서 뭐 계산 좀 해봤더니 뭐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깔끔하게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 형식이 이제 외분점 구해가는 그 형식들이 되어 있으니까 평상시에 mn 자리에 m제곱 n제곱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m제곱 대 n제곱으로 외분해 가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좋은 공식 하나 좀 배웠다 좀 생각하고 학습을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산이 좀 살짝 복잡해졌으니까 연습장 펴놓고 좀 써가면서 연습을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정수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 B 두 집합이 같으네요. 이때 이제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주어진 식 열심히 인수분해서 근이 집합이 되거나 그런 거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뭐 근들이 열심히 얻어져가는 형태. 뭐 0이라는 것은 이미 좀 하나가 나와 있고요. 자, 근데요 이쪽에 마이너스 1, 0, b 이렇게 되는데, 자, 뭐 두 집합이 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열심히 근이 이렇게 뭐 세 개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0은 좀 처리됐으니까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1이고 b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러면 우리가 뭐 근과 계관계 열심히 하면 되죠. 두 근의 합 처리해주면 이제 b-1 되는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a다. 그래서 관계식 하나. 두 근의 곱 처리해서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처리해주는 거니까 b 값이 가볍게 1이 나오겠고요. b 값 1이요? 그럼 뭐 a 값이 그러면 0이 됩니까? a 값 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그러면 a 플러스 b 값은 당연히 1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두 집합이 뭐 같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뭐 a 집합이 뭐 인수분해서 뭐 근이 해가 되는 해를 열심히 구한 것이 집합이 원소가 된다.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뭐 b 집합이 원소가 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뭐 똑같은 뭐 같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거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이론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4,2 원 밖의 점인데 원에다가 접선 걷겠다.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4,2면은 저 이런 곳에서 밖에서 접선을 걷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을까요? 4,2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mx-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mx-y 플러스 2-4m에서 저 정리를 해서 쓰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리했냐고요?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는 누가 뭐래도 점과 직선 거리죠.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하려고 됐습니까? 직선의 방식 좀 정리해놓고 이제 0,0에서부터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되겠다. 거리가 이제 반지름인 2가 되겠다.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m제곱 플러스 1이 좀 되겠고 00 대입해 주니까 이 부분 남는데 절대값이니까 4m-2 절대값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자, 곱하기 해서 2m-1 절대값 처리해 주면 되겠고 이 공통 끄집어내서 m제곱 플러스 1 쓴 겁니다. 됐죠? 공통 끄집어내서 이제 약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되겠고 m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렇게 소거되고 이항시키면서 m 공통 튀어나가면 3m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값이 한 번은 0 나오고 한 번은 3분의 4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접선 방정식이 있었는데요. m값이 0이 되는 거니까 답 하나는 좀 나오겠네요. y는 2 이렇게 되겠고 또는 이렇게 정리해 주겠고 하나는 또 계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y-2는 이꼴 3분의 4에다가 x-4였나요? 4, 있으니까 전체에다가 3을 곱하기 해서 3y 6 4x-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4x-3y 10은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냥 여기다 y는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는 해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답을 구해드렸는데,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 그었다.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좀 그닥 그렇게 좀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좀 만들어 놓고, 원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 거리가 이제 반지름 2가 된다. 이런 형태 이제 식을 세워가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는 거죠. 됐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연산이 조금 관여된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들은 4,2를 지나는 직선에서부터 시작했다는 부분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4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생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 주어져 있는데 원을 좀 대칭 이동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평 이동하고 지금 원이죠. 그럼 뭐 중심 좌표 열심히 구해서 이 부분을 변화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은 평행 이동, 대칭 이동하더라도 반지름에 변화가 없으니까 중심 좌표만 열심히 좀 잘 조사하면 되겠죠. Y축 대칭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X보 바꿔서 열심히 좀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A만큼 평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2,A 해서 중심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지름은 뭐 여전히 루트십 되겠고요. 이렇게 좀 구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바뀐 원이 나중에 풀어야 될 원에 또 뭐 했다 접하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또 반지름하고 또 연결시켜가면 되죠. 됐습니까? 뭐 계속적으로 똑같은 풀이 형태가 되는데 일단 직선 3x-y 플러스 4는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자, 루트 3제곱 1이니까 9 더하기 1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곳에 2, 이곳에 a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2 대입하면 6에 10이 되겠고 10-a의 절대값인가요? 그러면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이쁘게 써야 되겠죠. a-10의 절대값은 곱하기 해주니까 또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풀이를 진행하려면 a-10은 10입니까? a-10은 마이너스 10입니까? 이런 풀이를 해야 되니까 a 값이 20 또는 a 값이 0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오는데 됐습니까? 이때 A 값을 구해가는 과정을 거라. 근데 A 값이 0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A 값은 뭐 20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들 뭐 좀 근처를 살펴보게 되면 원을 뭐 대칭 이동하고 평 이동하게 되면 역시 이제 중심 좌표만 가지고 처리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게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대칭 이동, Y축 대칭, 그 다음 이제 평행 이동, Y로 A만큼 평행 이동 한 부분들 해서 중심 좌표 쓰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여전히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용한다. 이런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4번 영생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됐길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내용들도 좀 문항수가 좀 많아서 제가 좀 약간 좀 서둘러서 설명할 감이 없지 않은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